17번 문제, 연소 반응식은 참 착한 문제예요. 그쵸? 산소와 만나는 문제인데요. 오항아린이 산소와 만나면 P가 있기 때문에 P2O5가 생기고 S가 있기 때문에 SO2가 생깁니다. 그래서 A, B, C, D 구하게 되면은 숫자가 크네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알루미늄이 산소와 나오게 되면은, 알루미늄은 주기율표에서 3족입니다. 그리고 산소는 끝에서 하나 두 번째 있는 16족 원소이기 때문에 산화수로 보면 -2예요. 이 숫자가 대각선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Al2O3로 이렇게 생성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NA랑 O2가 만났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NA랑 O가 나오게 되겠죠?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NaO일까요? Na2O일까요? Na3O일까요? Na2O2일까요? 뭐가 될까요? Na2O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NA가 플러스고 O가 E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가 이렇게 내려오고 플러스는 1 플러스이기 때문에 숫자 생략. 그래서 Na2O가 됩니다. 우리가 위험물을 공부하다 보면 얘가 되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과산화 나트륨이에요. 과산화수소 같이 산소가 과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 Na2O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연소할 때는, 나트륨이 연소할 때는 Na2O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과하게 산소를 넣게 되면은 위험물로 되는 거고요. 우리가 물을 쓰지만 물에 산소 하나가 추가되게 되면 위험물이 되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상태, 위험물이 되는 상태. 일반적으로 연소할 때 나오는 상태가 Na2O, 위험물이 되는 상태는 Na2O2. 그 다음에 Mg랑 O2가 만날 때는 Mg가 E 플러스고 O가 E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아서 그냥 한 개씩 결합해도 둘이 합쳐서 제로가 되기 때문에 MgO가 됩니다. 그래서 화학반응식 개수 틀리지 않도록 연습 많이 하세요. 8번입니다.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곳, 옥내 저장소, 격벽의 두께 이런 것들이 나왔죠. 자, 지정과산화물은 오류위험물 중에 유기과산화물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과산화 벤조일이죠. 자, 유기과산화물을 저장하면 지정과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유기과산화물이기 때문에 위험 등급은 1등급이 되겠고 바닥 면적은 위험 등급이 1등급이다 보니까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외벽을 철근 콘크리트 조로 할 경우에 철근 콘크리트 조는 20cm 이상, 보강 콘크리트 조는 30cm 이상.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를 많이 푸시면 그 문제가 어떻게든 응용이 돼서 한두 문제는 꼭 이번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기출문제를 잘 보시면 이렇게 1, 2점은 더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이렇게 되겠고요. 메틸알코올이 산화돼서 포름알데히드와 수소기체가 발생했다. 메틸알코올이 수소가 발생하면서 포름알데히드가 된 거예요. 자, 메틸알코올에서 수소 2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개수는 1, 1, 1이 되는 거고 320g의 메틸알코올은 몰수로 치면 10몰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PV는 N분의 WRT로도 쓰지만 PV는 nRT로도 쓰죠. N분의 W는 N이라는 뜻입니다. 몰수를 구할 때는 그 물질이 얼만큼 있는지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를 구할 수 있어요. 질량이 W고 분자량이 M이죠. 분자량분의 질량을 하면 몰수가 나와요. 320g이라는 거는 결국 10몰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0몰의 메틸알코올이 산화되면 10몰의 포름알데히드가 나오겠죠. 왜? 메틸알코올의 개수가 1이고 포름알데히드의 개수가 1이잖아요. 1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10개 반응하면 10개 나온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럼 포름알데히드는 30g입니다. 1몰당 30g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몰일 때 계산을 해주면 300g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 순서가 이렇게 간다는 뜻으로 이 화살표를 해 놓은 거고요. 20번입니다.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이제 번호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부터 답을 쓰시면 되겠고
잘 읽어보시면 약간 필기 문제 같아요. 옥내 저장소에서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 위험물은 뜨거우면 안 좋죠. 근데 이제 보통 위험물의 온도는 45도가 아니라 55도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45도가 아니라 55도라고 해야 되고요. 삼류 위험물 중에 황린, 그 밖의 물 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황린이나 금수성 물질이 같은 삼류 위험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분해서 서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워낙 삼류 위험물들은 예민한 물질들이라서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소 외에 이동탱크 저장소에 있어서는 저장한 상태로 이동탱크를 실지 아니하여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일단 탱크를 먼저 실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위험물을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동취급소에서는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요. 이동취급소가 아니라 이송취급소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립니다. 그리고 5번에서 규정에 의한 신고가 관련되는 품명 이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는 항상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는 않아도 되지만 신고까지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 수량의 배수가 초과되지 않도록 신고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맞추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래도 하나만 맞추면 1점이라도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 20문제 중에 한두 문제는 꼭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찍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신 다음에 이런 것들은 걷어낼 수 있잖아요. 4번 같은 경우는 걷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체크하셔서 꼭 부분 점수를 받아서 60점을 받아서 한 번에 위험물 산업기사를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